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하윤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남양주시 화덕 금남리에 위치해 있는 19세대 고급주택인데 반값 할인하는 이 현장의 다른 타입을 한 번 더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다른 타입은 실제 분양하는 매물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사시는 분한테 부탁을 좀 드려서 그 집을 촬영을 하는 건데요. 이 집은 팔 생각이 없는 집이라고 합니다. 이 사모님께서 10년 동안 사셨는데 이 집을 팔기 위해서 제가 촬영하는 게 아니라 남은 세대들이 인테리어가 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안 된 집은 촬영을 해도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요렇게도 인테리어 해서 살 수가 있구나, 또 이렇게 인테리어 하면 정말 멋지겠구나, 요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인테리어를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평당 200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평당 100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러시면 평당 800으로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남은 평형대는 81평형, 92평형, 102평형, 그리고 3층, 4층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복층 타입은 122평형인데 오늘 제가 촬영해서 소개해 드릴 이 집이 원래는 복층 타입인데 이 사모님은 식구가 많지 않아서 계단을 없앴다고 합니다. 아예 없애버리고 4층은 세를 주셨다고 해요. 분리세대로 써서 4층은 세를 주고 3층은 사모님께서 싹 리모델링을 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중간에 계단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라고 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3층하고 4층을 같이 쓸 수 있는 복층 타입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영상이 다소 길더라도 요거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연립주택 앞에는 이렇게 북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눈이 강 위로 소복하게 쌓여 있어서 이게 흘러가는 게 잘 안 보였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눈도 다 녹아 있고 오리떼도 뭉쳐서 다니는 것도 보이고 또 저 끝에까지 북한강이 펼쳐지는 이 모습이 정말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촬영해서 소개해드릴 그 집이 여기서 한 곳에서 10년 동안 사신 분의 집을 촬영을 할 건데 여쭤봤어요. 자, 어떤 것 때문에 여기서 10년 동안 사셨냐,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냐 라고 여쭤봤더니 이곳에 와서 그렇게 사업이 잘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강남 쪽에서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강남에서 살다 보면 한복판이니까 뭐 이렇게 다양한 편의시설도 있고 편리하긴 한데 이런 환경은 절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모님께서 이 평생 영구 조망권을 같이 산다라는 심정으로 당시에 이 집을 매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도 더 번창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사모님께서 여기에 유명한 뭐 풍수를 보시는 분들, 또 뭐 스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불러서 여쭤보셨대요. 그랬더니 이 위치가 정말 풍수적으로 많이 훌륭한 입지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실제로 여기에 7분이 먼저 살고 계셨는데 그분들도 현재 지금 다 승승장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지어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실제 그 사시는 사모님께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서 제가 확인한 내용이니까 여기 오시면 더 사업이 잘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번외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19세대 한 동이 쭉 붙어있는 연립주택으로 만들어 놨고요. 7세대가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12세대가 남아있게 되는 건데 12세대 중에 제가 촬영하고 나서 2세대는 계약이 됐고 그리고 계속해서 계약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10세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만간 복층 2세대도 또 계약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지 안쪽으로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단지로 들어왔습니다. 주차 공간은 이렇게 실외 그리고 지하 주차 공간까지 해서 세대당
3대씩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땅도 많이 넓습니다. 이쪽이 주 출입구인데요, 이쪽도 다 남는 공간이라서 주차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하 주차장부터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바깥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바로 세대 촬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창고 보여드리면서 지하 주차장 볼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쪽에는 뭐 수영장으로 쓰거나 노천탕으로 쓰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용으로 쓰는 공간이니까 여기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거를 다 채우려면 수도세가 정말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지하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 29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9도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원래 노천탕에 쓰는 물은 그거보다 더 뜨거워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한겨울에는 사실 29도 정도 되는 온도의 물로 밖에서 온천을 즐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만 설명을 드렸는데, 저 온천수, 그러니까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 온천수를 이 집 안에서도 사용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집 안에까지 연결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결 요청을 하면 입주하기 전에 연결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 여기가 연립주택 이렇게 빌라 형태로 되어 있는 집이다 보니까 대지 지분에 대해선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대지 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면 한 세대당 대지 지분이 무려 60에서 약 75평 정도로 이 평수마다 나눠지는 대지 지분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좀 넓은 평수는 대지 지분이 많을 것이고, 조금 작은 평수는 한 60평 정도로 대지 지분이 좀 줄어드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대지 지분이 정말 많이 세대당 나눠진다는 거. 자, 공동현관 들어가면서 계단이 없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탑승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오늘은 3층이니까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3층 세대인데요, 제가 바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3층은 복층입니다. 3층, 4층 이렇게 두 세대를 쓰는 복층인데, 지금 3층에도 이렇게 현관문이 있고요, 4층으로 올라가서 봐도 현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집 내부에 계단은 있지만 현관문은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세대 분리해서 쓸 수도 있는데, 여기 3층에 계시는 사모님은 이렇게 넓은 복층은 필요가 없어서 4층은 그냥 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계단을 아예 없애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4층은 세를 주고 3층은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데, 자, 요 옆세대 보이시죠? 이 옆세대도 이렇게 복층 형태입니다. 그래서 3층, 4층을 원래 같이 쓰는 건데, 이 사모님처럼 세대 분리해서 세를 줘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대 현관은 보시는 것처럼 많이 넉넉한 편입니다. 가로폭이든 세로폭이든 여유가 넘치는 세대 현관이고요. 신발장을 이렇게 위아래 분리해서 쓸 수 있게끔 해놨는데, 층고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열어보면 저 위에까지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는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5칸이긴 한데 층고가 높아서 수납은 많이 넉넉하게 가능한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양쪽으로 모두 개폐가 가능한 여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좌우측으로 공간이 좀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쪽에 있는 방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층을 소개를 했었는데 그 1층 타입하고 기본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부터 사이즈가 꽤나 넉넉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이만 4,000이 넘고요. 폭도 3,000 한 중반 정도 되니까요. 꽤 큰 방입니다. 예, 이게 침실 1번이고요. 침실 1번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안쪽에다 이렇게 북박이장도 채워놨습니다. 기본 수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 공간은 이렇게 선반만 채워 두셨는데 나중에 여기에다가 북박이장을 채워서 이쪽에도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두 번째 방이 있는데 첫 번째 침실하고 크기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도 꽤나 넉넉한 크기의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방은 기본 북박이장이 이렇게 안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침실 1번에서 말씀드린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채워 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는 이 옆방하고 똑같이 북박이장을 채워 놨습니다. 저렇게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도 침대를 갖다 놔도 방이 커서인지 공간이 상당히 여유 있게 보이는 침실 2번도 살펴보셨습니다. 당연하게도 모든 공간에 이렇게 온도 조절기는 다 개별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들어와서 좌측으로 이제 거실 주방이 쭉 연결이 되는데요. 자, 여기 바닥 보이실 텐데 이 바닥재만 인테리어 할 때 8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핀란드산 자작나무로 시공을 해 두셨다고 합니다. 네, 신경을 참 많이 쓰셨다고 하고요. 자, 여기가 거실인데 거실은 제가 지난번 1층을 소개했었던 그 타입하고 거의 크기가 같습니다. 요 길이가 무려 8,000이 넘는 대형 거실 공간입니다. 그래서 소파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역자로 놓고 사용을 해도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소파를 갖다 두셔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그만큼 넉넉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등 얘기를 하셨는데 이 등 하나가 1,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펜디 정품이라고 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등 하나가 거의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벽난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1층 소개하면서 이쪽에다 벽난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공간에 여기 3층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를 수납장으로 짜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인테리어가 안 된 집은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 위에 시스템 에어컨 2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1개였는데 1개를 더 추가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층고, 거실 쪽 라인도 그렇고요, 침실 쪽 라인도 그렇고 거의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층고도 엄청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앞 공간은 추가로 확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쪽에다가 이렇게 컴퓨터를 설치를 해놔서 서재처럼 쓰실 수 있도록 꾸미셔도 되고요. 이 뒤쪽에는 이렇게 장식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술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저도 이렇게 해놓고 사는 게 꿈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방향은 지난 타입하고 똑같습니다. 이 라인은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오전에 햇살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북한강이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평생 영구 조망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집은 이 집 가격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책정을 해서 그 금액만 놓고 보면 그게 그냥 단순히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가치를 보고 사는 집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가정이 초등학교 가까워야 됩니다, 중고등학교가 가까워야 됩니다, 마트가 가까워야 됩니다, 이런 생활권을 고집을 하신다 그러면 사실 여기는 맞지 않는 매물입니다. 그냥 이 평생 영구 조망을
이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집이니까, 그래서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현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 촬영하고 많이들 여쭤보신 게, 이 앞에 수상 레저타운이 있는데 요것 때문에 여름에 좀 시끄럽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 집에 사시는 사모님이 벌써 10년 동안 여기에 살고 계셨는데 전혀 그런 거 없다고 합니다. 뭐 이 사모님이 이 집을 팔 생각도 없으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10년 동안 살아봤지만, 여름에 뭐 특별하게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시끄럽거나 이런 거 전혀 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모님이 이 집을 내놨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또 못 믿으시겠지만, 예, 이 사모님은 이 집을 파실 생각이 1도 없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가 주방인데요. 주방 쪽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주방의 사이즈도 좀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고가의 주방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사모님께서 이 집을 인테리어 하는데 들어간 비용만 약 4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등 하나에 1,800만 원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메인 냉장고 한 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앞쪽으로 해서 6인용 식탁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북한강 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주방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바깥 풍경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모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집주인분께서는 이쪽에다 이렇게 와인 셀러도 설치를 해 두셨더라고요. 자,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쪽에는 보일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일러실은 말 그대로 그냥 보일러실이니까 여기에다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보일러실이 이 주방 옆쪽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광파 오븐 레인지, 그리고 3구 전기 레인지, 아래쪽에 식기, 세척기, 이런 제품들은 모두 LG 시그니처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기본 옵션 항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주하시는 분이 새로 인테리어를 해야 될 때 이렇게 깔맞춤해서 넣어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 예쁜 게 있다 그러면 원하는 제품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쪽 레인지 후드 옆으로 해서 상하부장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도 꽤 많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집은 이렇게 보조 TV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직접 인테리어 하실 때 추가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안쪽에는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제가 1층 촬영할 때 이쪽 공간이 살짝 아쉽다고 했는데, 막상 여기 3층에 와서 보니까요, 또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예, 뭐 괜찮다, 뭐 크게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설치 전에 상상이 좀 안 되니까 아쉬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막상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도 이렇게 상하부장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납이 가능한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이 안쪽에도 이렇게 냉장고를 둘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주인분께서는 안쪽에다가 김치 냉장고를 두신 거고, 이쪽에다가 메인 냉장고를 설치해 두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 주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벽면 구간이나 침실 구간, 벽면은 전부 도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 있는 공간을 볼 건데요. 제가 여기가 복층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원래 이 복층 타입은 이쪽 구간에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그냥 3층과 4층을 분리해서 4층을 세를 주신 거라서 여기를 이렇게 계단을 없앴다고 해요.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올라가는 계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는 계단이 없기 때문에 뒤쪽으로 공간들이 더 있는데요. 여기가 메인 욕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메인 욕실도 아주 공을 많이 들이셨다고 합니다. 타일 바닥으로 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 해서
문을 달아놨습니다. 샤워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열어보면 샤워 공간이 많이 넉넉한 편입니다. 여기 세면대가 있고 세면대 위로 해서 바로 2단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을 닫으면 안쪽에 이렇게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열리네요. 제가 예전에 단독주택 촬영하러 갔을 때 이게 갑자기 열리길래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런 자동으로 열리는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위에 환풍기는 흰펠사의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런 것들도 직접 인테리어 하실 때 하나하나 골라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뒤쪽은 테라스 공간입니다. 1층에는 이런 공간이 없는데요. 3층, 4층, 복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들은 이렇게 한쪽에 테라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4층 위로는 없는데 3층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 자, 여기도 이렇게 폴딩 도어를 설치해서 안쪽 공간과 바깥쪽 공간으로 분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아예 이 지붕을 저 끝에까지 다 막아서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겠죠. 꽤나 넓습니다. 가운데만 이렇게 폴딩 도어를 설치해서 분리를 해 두신 겁니다. 이 집주민분께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더 나으니까 이렇게 해 두신 건데 이게 아니다 나는 다 막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에를 전부 막아서 통째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위쪽 공간이 4층인데 이 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테라스가 없습니다. 그냥 위로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은 4층이 3층보다 조금 줄어든다는 거. 이렇게 해서 테라스 공간까지 살펴보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은 안방에 들어가서 안방 보고 지하 공간까지 본 다음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드레스룸이 있으니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드레스룸이 거의 방 하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넓은데요. 이렇게 아예 수납장과 행거로 쭉 설치를 해 놓은 드레스룸 공간이라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수납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나 넉넉한 드레스룸 공간. 자, 그리고 여기가 안방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모님께서는 인테리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요 병첩 하나에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참고하면서 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안방은 지붕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마치 피라미드 모양을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 길을 받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고 합니다. 자, 안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당연히 되어 있고요. 방 크기도 아주 넉넉한 편입니다. 많이 넓고요. 자, 이 옆에 보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문이 있는데 열어보니까 이 안쪽으로 해서 TV를 설치를 해놓은 수납 공간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납도 할 수 있고 TV도 이 안쪽에다 넣어놔서 평상시에 이렇게 닫아 놓으면 깔끔해 보이고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또 수납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층고가 높으니까 저 위에까지 수납을 할 수가 있는 수납장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쪽 창을 열어보면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입니다. 자, 아침에 문을 딱 안방에서 뜨면 이런 풍경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거, 또 사계절이 변화하는 것들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전망 하나는 말할 게 없습니다. 너무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현장이고, 그리고 자, 이쪽도 창이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방금 보신 정면 쪽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이쪽에서도
이렇게 북한강을 볼 수 있고 산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특별히 막힌 게 없어서요. 이쪽이 뷰가 좀 떨어진다고 해도 이쪽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까지 이렇게 또 수납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안쪽에 있는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도 뭐 어마무시하게 넓습니다. 거의 작은 방 하나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이쪽에 세면대 그리고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아주 큰 대형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욕조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 샤워기도 이쪽으로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워 공간 따로 이렇게 욕조를 설치를 해놔서 욕조 공간 따로 따로 되어 있는 욕실이고, 이쪽에는 또 환기창, 채광창이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또 다른 세대를 보여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집은 분양 매물이 아닙니다. 여기에 매물들이 지금 현재 다 공사가 마감이 안 돼 있어서 마감된 집을 촬영을 하려다 보니까 현재 살고 계신 분의 집을 촬영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자, 이 집처럼 인테리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1층의 그 집처럼 인테리어를 하셔도 되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셔도 되고, 직접 인테리어를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 집처럼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4억 넘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하지 않으시고 적당한 수준에서 하시겠다 그러면 한 2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내려가서 지하 공간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지하 창고 공간을 한창 공사 중인 세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안쪽까지는 들어가 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세대당 하나씩 이렇게 넓은 창고를 제공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진들이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하 창고 공간이 층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를 스크린 골프장으로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네요. 아니면 저쪽 한창 공사 중인 사장님은 저기에다가 당구대를 놓고 당구장으로 사용할까도 생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입주하시는 분이 마음대로 골라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하 창고로 연결되는 이쪽에도 이렇게 공동현관이 따로 있습니다. 위에도 있지만 이렇게 아래쪽에도 공동현관이 라인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총 3개의 공동현관이 지하 쪽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하 주차 공간인데요. 위에 실외까지 해서 전체 주차 공간은 세대당 3대씩 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주차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를 이렇게 쭉 보여드리니까 어떤 분께서 지하 공간이 좀 음침합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 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합니다. 왜냐면 세월이 벌써 10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이 지하 공간은 아직 리모델링 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음침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지하 공간까지 전부 다 조금 손을 보실 거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손 보실 거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계단을 통해서도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도 되고요.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지상으로 또 올라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여기서 살고 계신 분의 집을 샘플로서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집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분명 저한테 저거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판매용이 아니라 여기 지금 비어있는 집들이 안에 내부 상태가 리모델링이 안 돼 있어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촬영할 수 있는 다른 집이 없어서 오늘 10년 동안 살고 계신 분의 집을 아주 잘 해 놓으셔서 정말 모델하우스라고 해도 믿을 정도여서 제가 저 집을 부탁해서 촬영을 한 거니까
오늘 집은 그렇게 봐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현장이 결코 가격이 낮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영상 시작하면서 또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이 현장이 뭐 투자 가치가 있어서 아니면 정말 4인 가족이 초등학교 가깝고 마트 가깝고 이런 물건이라서 여기 한번 와보세요 이런 차원에서 소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사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도 아닐 뿐더러 또 그렇게 입지가 좋아야 되는 그런 현장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전혀 맞지 않는 매물입니다. 그냥 조금 여유가 있고 또 이제는 나이가 좀 있으셔서 이런 평생 막히지 않은 북한강 전망을 확보하고 있는 라인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촬영해서 소개를 하는 거니까. 또 오늘 집은 모델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댓글 의견 주시는 건 감사한데 댓글에다가 또 좀 안 예쁜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댓글을 막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